혜성 같은 사랑은 영원에 단 한 번 우리의 심장을 스친다. 밤낮 없이 지켜야 그걸 목격할 수 있다.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이 사실이야말로 사랑이 갖춘 위험이자 사랑의 놀라운 특성이다. 소음과 부산함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온갖 발작으로부터도 훌쩍 떨어져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사랑은 그리고 사랑의 가볍고 경쾌한 자각이자 더없이 겸허한 형상이며 각성한 얼굴인 신은 심오한 기다림이고 달콤한 기다림이다. 부드럽고도 오묘하게 반짝이는 희망이다.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시가 사랑과 같이 심오하고 달콤한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이라면 오늘은 어떤 시를 끝내 뿜어보면 좋을까요? 이 시간만큼은 문학이 그리고 문장의 소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박상수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상수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00년 동서문학에서 시로, 2004년 현대문학에서 평론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 후르츠 캔디버스, 숙녀의 기분, 오늘 같이 있어. 또 평론집 귀적 예절론, 너의 수만 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줄게.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신작 시집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출간 축하드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지금 학교에서 네, 학생들하고 같이 시 공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만날 기회들은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할 날 또 기다리면서 네.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읽고 싶은 책들 네네. 학기 중에는 또 많이 못 읽는데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나중에 이거 읽어야지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모범생이신데. 네. 지금 코로나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데, 시인님은 어떠세요? 코로나 블루 같은 거 느껴보셨었나요, 혹시? 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이 이제 되게 오래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일단은 사람들 만나는 거 일 자체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답답함 이런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앞으로 엔데믹 이제 좀 뭐 끝날 거라는 희망이 네. 좀 있어가지고요. 네네. 요즘은 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대신 이제 산책 자주 다니고요. 네. 네. 봄 기운 또 네. 만끽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날씨가 여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덥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네, 제가 좀 더 근황을 여쭤본 이유가 이번 시집 제목이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인데요. 이 제목에서부터 이 시기에 무수한 혼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아니어도 눈길이 가는 아주 좋은 제목인데 이 혼잣말이라는 단어 이거에 또 꽂히게 됐는데 시인님은 평소 혼잣말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시집 제목에 대한 또 이야기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잣말, 혼잣말, 예, 밖으로 들리지 않는 혼잣말 속으로 많이 하고요. 아, 뭐, 이건 말도 안 돼, 라든지, 아니면, 음, 와, 미쳤구나. 뭐, 이런 말 같은 거 혼자서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게 많이 하는 편이고, 음, 사실 저 제목은 그 예전에, 뭐, 다른 또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시립도서관, 뭐 네, 구립도서관 이런 데 네, 다니면서 이제 시를 많이 썼는데 네. 그때 가서 보면 가끔 뭐 신문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 보면서 네, 그런 소리를 또 중얼중얼 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일 외로운 방식의 말하기가 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봤던 인상들, 이미지들이 어느 날 이제 시 쓰고 제목 이렇게 고민하는데 음, 이렇게 툭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혼잣말이라고 하는 말이 네, 상대가 좀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좀 닿았으면 들렸으면 뭐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네, 혼잣말들이 그냥 쭉 그대로 흘려 보내지지 않았으면 음, 네, 하는 마음으로 예, 그런 제목을 쓴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혼잣말 얘기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혼잣말 좀 했었던 기억도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조금 더 깊게 작품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시집 곳곳에서 화자가 서 있는 세계, 굉장히 막막하고 냉혹한 공간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또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이야기. 들어줄게 너의 이야기를. 이런 작품들만 봐도 이 화자들은 되어가고 흘러가고 멈추지 않는 그런 화자들이라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지치는 세계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 이제 시인이 꼭 말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 속에 너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원했을까 궁금해졌어요. 네. 그거 뭐 저도 그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네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을지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냥 아무튼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음, 지금 그 말씀해주신 그런 시 제목들처럼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근데 나중에 이제 쓰고 나니까 네. 뭐 흘러가고 뭐 되어가고 이런 표현들 멈추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전 시하고는 다르게 그게 이제 또 산문시의 형식으로 음, 나왔는데, 음, 저도 이제 모르게 산문시 쓰면서도 화자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몰랐지만 쓰고 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뭔가 어려움에 대해서, 네네. 혼잣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까? 뭐, 그래서 계속 아, 뭔가 움직이고, 네. 변하고 되어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면 좋겠죠. 알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걸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계속 움직여 나가다 보면, 네. 어, 좀 더 나은 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기대를 담아서 네, 네. 쓴 것이 아닐까? 네, 제 스스로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래 그 인간의 자아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맥락으로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또, 이런 어떤 시들을 깊이 있게 써내기 위해서 시인님이 또 좀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으면,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책, 그 낭만적일 것 같아요.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질문을 해야 어, 되는데, 네, 네, 그러기엔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예, 어, 저도 뭐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어떤 책을 뭐 골라야 되나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읽는 책들은 사회과학 책들 네, 오히려 딱딱한 책들, 그런 책들 많이 읽고요. 네, 근데 그런 책들 읽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런 책들에서 뭔가 다른 음, 생각이나 감정들을 얻게 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은 아니고,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네, 네,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약간 자서전에 준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디디에 에리봉이라고 하는 원래 기자 출신의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되시는데 네, 이분이 가난한 노동계급 소년이고 네,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그런 네, 분이었는데 네, 네, 자기 세계를 탈주해서 소위 지식인 계급으로 네, 중간 계급 지식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죽음과 함께 그 음, 랭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나 음, 그거를 이렇게 탐구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인간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결국은 사회다. 네, 나의 정체성, 취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내가 속한 계급이라든지 사회에서 네,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음, 그리고 그게 되게 사회학적이고 또 인류학에 가까운 네, 보고서 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책들 읽다 보면 네, 네, 좀 생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네, 고민도 더 깊어지기도 해가지고 네, 낭만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런 책들이 오히려 저는 더 음, 때로는 시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네, 책들을 한번 읽었다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공감이 되는데 되게 답답할 때 이 사회학 서적 읽으면 네, 약간 되게 찬물에 세수하는 기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시에 가깝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시인님 시 중에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 라는 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화자가 자신이 무용한 열매가 되어버린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며 여름 천변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정으로 가까운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는 또 화자의 이야기에 또 그랬구나. 응, 이렇게 이제 끄덕여 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구절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너를 미워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너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세상을 벌주려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자는 여름 속에서 겨울을 기다리고 난로 옆에서 언니와 얼린 홍시를 나눠 먹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얼린 홍시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같은 게 시인님은 어떻게 있으실까 궁금해져서 여쭤보고 음, 싶었습니다. 읽어주신 그 구절, 사실은 저거는 실제로 뭐 저 네. 말하고 똑같은 그런 통화는 아니었지만, 네네. 저런 정도의 내용을 담은 통화를, 제가 또 음, 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음, 쓴저 구절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네. 가장 어려울 때, 예, 네. 바닥일 때, 통화 목록에서, 아, 누구에게든 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천변을 걸으면서 전화를 음,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네. 저 혼자서는 속으로는 뭐 거의 뭐 그냥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저 말씀에 가까운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네. 꼭 세상이 다 어,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좁은 네. 생각들. 근데 네. 사람이 이제 끝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약간 실망이나 학대가 좀 심했던 그런 때였고 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고 근데 저 네. 말에 제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네. 약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면서 음, 약간 한 발 물러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소소한 기쁨들 떠올리면서 네. 하루하루 또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얼린 홍시도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제가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게 도저히 안 보이고 음, 모든 게 그냥 다 나를 좀 미워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네. 한 발 물러서게 만드는 그래서 아, 조금 여유를 갖게 만드는 그 마음이 뭐 얼린 홍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네. 이어져 가지고 네, 네. 그래도 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네. 저 시기를 통과하게 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스스로를 상처를 내면서 세상을 벌주고 싶던 마음이 있었던 시기라고도 봐도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에세이 나의 디바 주동우 라는 에세이를 읽으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에게는 오랜 시간 가혹하게 되풀이된 깊은 상처도 있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곳에서 한 번도 인간답게 환대받지 못했다는 서글픔이었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영원한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참고 또 견뎌야 했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을 이제 쓰게 됐던 어떤 네. 계기 같은 거 있었을까요? 사실 쓰고 나니까 좀 부끄럽고,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사연도 많고, 또 힘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좀 너무 제 이야기를 좀 과장하거나 엄살을 부린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아무튼 저 시기에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 메모 같은 것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썼던 거를 나중에 이렇게 다시 되찾아서 보면,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정말 막막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저의 개인의 이력으로 보자면 역사로 보자면 네. 지난 한 3, 4년이 제 인생에서 그냥 가장 좀 힘들었던 네.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이 모습과 나이가 됐는데 네. 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때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간은 나도 좀 어떤 소속감을 좀 갖고 싶고 어딘가에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환대를 좀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여기 이영주 시인도 뭐 또 그런 경험 또 주변의 사례들 보실 텐데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글을 위해서 네네.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네. 그게 이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뭐 거의 한 18년, 20년을 네.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절에 도착해서 네. 이게 과연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찾아봤어요. 건축 탐구 집 아니면 막 집 짓는 목수 있죠. 네. 뭐 그런 분들 영상.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한다면 네. 뭘 해야 될까?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네.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물론 제가 그거 할 깜냥은 안 되는데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그나마 네. 뭔가를 창작해 오는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또 그걸 연결 굳이 짓자면 네. 뭔가를 만드는 일에 네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배워 나간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네. 지냈던 시간이어가지고 네. 저런 문장도 썼던 것 같고, 네. 예. 그런 저는 감정으로 박상수 시집을 시인이 다른 했던 것 직업을 같아요. 갖는다면 네. 가수를 추천합니다.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네. 아주 옛날 일이고. 네. 이번에 또 실린 시들이 산문시가 꽤 많아서 이제 호흡이 좀 긴 시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품 편수는 조금 적지만 오히려 호흡이 길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리듬감 자체가 되게 잘 읽혀지는 시집인데 네네. 네. 창작하실 때 이렇게 그 호흡이나 리듬감 때문에라도 음악을 혹시 네. 들으시나요? 노동요 같은 거? 직접 쓸 때는 안 듣고요. 네. 쓰기 전에 이제 저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좀 괴롭히고 네. 자극해야 될 때, 네. 그리고 좀 일상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좀 감각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될 때 노래 듣는 편이고요. 많이 네. 듣는 편이고,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네. 뭐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러블리즈의 종소리, 뭐 청하의 스테이 투나잇 같은 약간은 좀 신나고 아주 방방 뛰는. 네. 근데 물론 비밀 정원이 그런 노래는 아닌데 네. 저 노래는 아주 그냥
아픈 노래인데 네.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청아 그 유튜브 보면 네. 영상의 그 뮤직비디오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보깅 댄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아주 그 남성 댄서가 하이힐 신고 추는 그런 네. 춤 네. 퍼포먼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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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뭐 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네. 자극을 받죠. 예, 그리고 저를 조금 변화시키려고 시 네. 쓰는 때만은 예, 네. 네. 노력하면서. 근데 그게 뭐 리듬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무튼 그냥 사전 작업으로 네. 그런 정도로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보깅 댄스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네. 여러 분 떠올릴 수 있죠. 네. 그 예상치 못한 노동요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 그 청취자들의 대부분 이제 독자니까요. 네네.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창작을 또 몰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박상수 시인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니까 한번 노하우를 여쭤보고 싶은데 시 쓰기가 두려울 때 어떻게 회복하는 힘을 얻고 계신지. 네. 뭐,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네. 뻔해가지고, 새롭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일단 전 첫 번째로는요, 네. 그냥 빨리 써가지고, 다 실패해버리는 편이 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쓸 거 없을 때까지, 두려울 때, 그냥 그 상태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럼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그 다음을 또 쓰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 쓰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간과 노력 정도만 일단 갖춰지면 네.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뭔가 지금 작품이 안 되고 무서울 때 네. 일단은 뭐라도 계속 써보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보는 편이고, 그래서 실패하면 뭐 다음 건 잘 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편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네. 쉬죠 뭐. 예. 안 쓰고 쉴 수밖에 없고 네. 일상을 아주 열심히 사는 방법으로 저는 대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를 아예 잊을 정도로 아. 열심히 살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현타가 오잖아요. 네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면서 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네. 한 달, 두 달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TV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에 네. 위너의 그 송민호가 나왔던데, 네. 그 진단명이 뭐였냐면은 송민호가 불안해하고 그 공황장애 이렇게 앓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쉴 때도 작품에 대해서, 창작에 대해서 나에게 창작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을까?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 네. 제대로 못 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또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완전히 잊을 정도로 네. 일상에 오히려 더 열심히 몰두하는 것도 네. 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몰두가 물론 아주 뭐 또 바로 시와 연결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다른 일들을 차근차근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노하우를 알려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작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시인님 세계에서 시적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또 이것을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기보다 장소화된 곳들도 많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밤안개 나무 바다, 안개숲, 스프라이트를 마시는 베란다, 작은 정물들이 어른되는 2층 창가, 윤술의 바다 천변, 이제 이런, 장소화된 이미지들이 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성하실 때, 어떻게 상상력을 활용하시는지,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그 공간들이 다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밤 안개 나무 바다는 진짜 밤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창밖의 풍경을 좀 이렇게 연상하면서 썼던 거고, 안개숲은 제가 복학하고 2학년 때 네네. 자취하던 자취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학교 뒤에 저수지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떠올리면서 네네. 네, 썼던 시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작은 정물들이 아른대는 2층 창가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자주 못 가지만 예전에 정독도서관 갈 때 있었는데 네. 거기 근처에 2층 카페를 네. 공간적으로 선명하게 좀 머릿속에 그려두고 네. 그렇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한테는 그냥 공간이 현실에 진짜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바람을 담아가지고 진짜 될 수 있으면 있는 공간으로 아, 생각을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작품을 쓰는 거라서 굳이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네. 저한테는 진짜 현실인 아, 공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안개숲이나 그 네. 작은 정물들이 아른대는 2층 창가 왠지 저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시에서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장소화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의 실감력을 높여주는 또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답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내가 사랑하는 문장들 시간입니다. 작가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박상수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집의 맨 마지막에 실린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줄게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게 너의 목소리를. 사운드박스에선 올드팝이 흘러나오고 너는 떠나갔지만 테이블 위에 목소리는 남아. 그 옆에 나토처럼 붙어서 두고 간 너의 목소리를 내가 지킬게. 오늘은 겨울비가 그쳤고 산등성이 넘어 레이더 기지까지 하늘이 열렸구나. 그런 세 개의 트랙을 홀로 달리다 넘어진 너. 무슨 소리가 들렸던 거니? 어떤 신호가 너를 부르고 있었어? 눈을 감았다가 뜨면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거라 믿었지만 너의 목소리는 자주 끊기고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잊어버렸지. 입김을 쏟아내며 어디가 출구인지도 잃어버렸어. 그래도 들어줄게 너의 목소리를. 이끼랑 도토리만 먹으면서 나만은 잊지 않을게. 존재, 그래 존재, 있는 거, 그래 어쨌든 있는 거, 사라지지 않고 여기 있는 거,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도 존재, 존재가 접붙이는 이상한 핏줄들로 내 전부를 흘려보내는 거. 알지, 알아. 나는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고 있어.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린 이파리처럼 작게 흔들렸지. 아주 많이 흔들려야 너는 겨우 빛을 낼 수 있었어. 옛날에 목소리가 있었대. 목소리는 금세 지워졌지만 아예 죽지는 않고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고 그런 게 99굽이 굽이쳐서 이야기가 되었대. 잘라도 잘라도 끊어지지 않았대. 여기 남기로 선택해서 너의 목소리는 이야기가 된 거야. 여전히 너는 어둡고 마침내 실패했고 실패한 것은 작은 사건일 뿐 눈을 가리는 진실은 아닌 거라고. 내가 여기 있을게. 올드팝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으로 흘러가겠지만 이제 우리 이 긴 겨울을 같이 흘러가자. 오각형으로 팔각형으로 꺾어지고 굽혀지다가 다른 세계와 섞이고 가늘어지고 결정이 되고 눈발이 되어서 다 잊어버린 사람들의 머리 위로 조금씩 흩날리기로 하자. 웬 검은 눈이 내린다고 아주 긴 오지의 시간 여행을 해온 눈이라고. 사람들은 입술을 모으겠지만 볼주머니에 도토리 10개는 집어넣은 다람쥐의 마음으로 울지도 웃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의 목소리에 목소리를 덧댈게. 너를 절대 혼잣말로 두지는 않을게. 네. 네. 시인님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너무 행복하게 잘 들었는데요.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어떤 순간에는 그 이제 그 혼잣말이 끝에 네. 진짜 뭐 아무도 그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혼자 진짜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아마 제가 저를 둘로 쪼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저에게
제가 음. 제가 이렇게 건네는 위로 같은 방식으로 네. 이제 썼던 네. 시를 이 시로 이제 생각을 해서 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또 맨 마지막에 음. 예, 실어서 제가 생각한 어떤 지점들을 잘 보여주는 시가 아닐까? 뭐 혼자서 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로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인데요. 박상수 시인님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박상수 시인님 이렇게 나름대로 또 감각적이시니까 궁금하긴 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네,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는 제가 요즘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먹어봤는데 네,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 이게 딸기를 먹는 건가 아니면 생크림을 먹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음, 딸기와 생크림이 음, 완벽한 비율로 어, 굉장히 풍부하게 섞여 있는 그런 케이크가 하나 있어서 또 그걸 네,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냥 요즘 좋아하는 아, 걸로 그걸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어떻게 브랜드를 소개하면 PPL이 되나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뭐 연남동에 있습니다. 연남동에 네네, 이것만 전문으로 파는 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네, 해서 구해서 먹을 수 있었던 케이크였고요. 네. 또 하나는 난가자동에 동네는 그래도 알려주시네요. 네, 작은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먹는 그 우동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아주 시원하고 네, 깨끗한 그 국물 맛이 네, 보통 우동 약간 텁텁한 느낌을 주고 네, 네, 밀가루 맛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 우동은 그게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잘 네,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잘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산물도 많고 해서 어,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 네, 그런 음식이어가지고 네. 최근에 먹었던 음식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걸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 시단의 백종원님 같으세요. 맛 표현도 되게, 너무 잘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왜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의 작은 선물에 보면, 유리동물, 종이 목마, 쿠키, 이렇게 작지만 따뜻한 소품들도 잘 등장을 하고, 또 작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도 느껴지는데, 이 맞춤형 페이보릿 질문도 준비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작은 선물. 그게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추천 좀 해주시면. 아, 이 마지막 두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질문도 진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네네,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제 카페나 아니면 어느 장소나 가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소품들 구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어떤지, 네, 그런 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게 네, 조용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모빌이에요. 플레이모빌. 네, 네, 이 플레이모빌이 레고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그리고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생생하고, 네, 그리고 테마도 많고, 네네, 그래가지고, 플레이모빌을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이게 비싼 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런 거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그냥 네,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정도인데, 네, 보면은 산타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양봉하는 분 있죠? 네. 양봉하는 사람하고 벌집. 그런 귀여워. 테마의 플레이모빌도 있고, 렘브란트도 있어요. 렘브란트를 어, 테마로 해가지고 만든 플레이모빌도 있고, 어, 그리고 경찰과 소매치기. 뭐,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네. 그냥 그 작은 세계 안에서 네, 네. 사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런 풍경들이 네. 그 플레이모빌로 재현되면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견딜 만한 것, 재미있는 것, 어,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풍경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게 주는 기쁨들이 있어서 네. 근데 그거 뭐 한 1, 2만 원대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에 근데 해당되지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냥 저의 취향을 반영해서 네. 그런 정도는 어떨까라고 네. 한번 또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시인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빵 터졌는데. 네. 네, 그 박상수 시인님 보면 이 감각이 좋으셔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싶은 독자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박상수 시인님을 모시고 흥미롭고 다정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작별 인사 대신에 시집에 수록된 에세이 마지막 문장. 실패를 반복하지만 실패 이후를 포기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문장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활동 이어가실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네. 계속 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뭐 저의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네. 어떤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네. 변화가 있고 하더라도 네. 저는 하여튼 끝까지 네.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저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그리고 또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까지 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계속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앨범은 내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앨범 네. 내야 될까요? 네, 너무 아까운 재능이셔서. 네. 오늘 박상수 시인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문장이 소리가 마련한 3분 책 광고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 네, 오늘의 광고주는 박혜경 평론가님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아일보로 1987년에 평론 데뷔를 했고요. 네. 예, 그 후로 계속 평론 활동을 해오고 있고, 또 2015년에는 작가세계 시인으로 데뷔를 해서, 네. 예, 뭐, 아직 시집은 안 나왔지만 시인이기도 합니다. 와. 예, 이번에 당신
내 차이를 즐겨라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책 광고를 하게 되면요. 3분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네. 3분 안에 많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제 이게 3분이 안 채워지면 또 3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저랑 대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플라톤이나 니체 혹은 스피노자 등의 철학과 또 고다르나 앤디 워홀 혹은 마그리트 등의 영화 혹은 미술 작품들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책인데요. 사실 철학은 우리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철학을 두꺼운 서가에서 끌어내어서 좀 더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내서 우리 삶을 한번 읽어보려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크게 상상과 차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때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뭔가 모험에 가득한 그런 상상을 말하는 것일 텐데 사실은 현실에 우리도 역시 우리가 상상한 게 현실이 되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상상이 아닌 실제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간과 공간에 10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의 현실이 아니라 10사람이 각자의 상상으로 찍은 10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각자의 뷰파인더로 찍은 영화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두려움 이런 것도 대개는 상상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려움 같은 경우는 특히 인간을 가장 약자로 만드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실제의 두려움보다도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괴롭고 힘든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두려운 생각, 불안한 감정이 들 때면은 박혜경, 너 또 영화 찍고 있구나. 이건 다 너의 상상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내려간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차이인데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사실은 상상을 바꾸면 우리의 삶 또한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상상하곤 하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줄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또 남들이 이뻐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또 남들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저희 대부분 지금 강의하시는 것처럼 너무 제가 끄덕거리면서 행복하게 듣고 있었는데 3부 끝났대요. 이 3분의 요약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꼭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3분 광고에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장의 소리 2부 N잡러의 수다입니다. 지금은 북해 전성시대.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N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작가들의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또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한여진 시인 자리 함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 쓰는 한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한여진 시인님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요. 2019년 문학동네 시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저를 비롯해 많은 독자들이 지금 첫 시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인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늦은 밤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탄천 근처에 살고 있는데 네. 되게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꽃들도 활짝 펴서 가로등이 비추면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것처럼 되게 네. 예쁜데 그래서 이 계절 잘 즐기고 있고 네.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다고 중얼거리고 있고 또 천천히 글도 읽고 쓰는 그런 일상 보내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 회사를 다니시니까 출근 얘기가 네,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 엔잡러의 수다는 이번에 문장의 소리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시작한 코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섭외 엔잡러의 수다로 연락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제가 진짜로 출퇴근길에 문장의 소리 자주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출퇴근을 이야기해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제 출퇴근길에 저희 출퇴근 이야기를 듣는 건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신기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아직은 저희 직업이나 문학이나 네. 아직은 제가 얕은 사람이라서 듣는 분들에게 좀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잘 실감은 안 나네요. 나중에 출근하시면서 시인님 출근한 얘기 들으시면은 실감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한여진 시인의 엔잡, 건축 엔지니어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의 엔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엔잡 중 하나는 건축 엔지니어인데요. 네. 지금은 국제개발하는 공공기관에서 건축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봉사단은 많이 보내는 곳이라고 하면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네. 저희가 병원이나 학교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데 이때 필요한 건축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에 우리가 모자보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산모들의 건강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하고 거기에 어떤 규모의 병원을 지어야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지 검토하고 그럼 그 병원에 어떤 공간들이 있어야지 응급실은 어디에 둬야 가장 접근이 좋을까 엑스레이실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이런 거를 검토해요. 그리고 또 이런 병원 지으려면 얼마큼의 건축비가 필요하고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계산하고요. 또 이렇게 설계사랑 시공사랑 또 같이 함께 협업하고 그런 전방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일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작가분들이 글쓰기, 본업 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여진 씨는 어떻게 그런 엔지니어 일을 하게 되셨는지 과정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어떤 거대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 공사 현장 지나가면 거기가 가림막으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고 그런데 이제 하이바나 무전기를 찬 엔지니어들이 되게 네. 바쁘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엄청 중요한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커다란 건물이 뚝딱 서 있고 이런 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공부했고 근데 사실 학교 다닐 땐 공부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해서 막 동기들이 너 나중에 뭐 하고 살지 진짜 궁금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건축 일을 한 8, 9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는 국내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지금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제 남미랑 아프리카 현장에 필요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건축가 나오셔가지고 계속 현장에 계셨네요? 제가 다른 인터뷰 좀 보니까, 그냥 건축 디자인을 한다기보다, 현장에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가는 일에 네네.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림막 안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이런 호기심 같은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업계에 있기 전에는 건축이 그냥 거대한 하나의 사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오래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건축이 저랑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업무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결과물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한 언어는 저희 일상의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특수한 언어인데 뭐 컴퓨터 언어처럼 건축에도 기기에 관련된 언어가 있고 뭐 네. 전기에 관련된 언어가 있고 네. 소방에 관련된 언어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적절히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건데 네. 그 과정이 이제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고 그 너무 힘들고 지난한 거예요. 네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건축물이 뚝딱 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오래 건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건데 네. 그 과정이 조금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조그만 인간들이 이렇게 큰 걸 만드는구나 하면서. 뭔가 되게 멋있는 여성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건축 현장에 이제 여성들이 갔을 때 막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막 되게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인데 시인님은 사실 여기서 이제 시까지 쓰게 됐으니까 네. 건축을 하면서 네. 어떻게 시를 만나게 되셨는지 또 등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윤동주 시 낭송회 신청해서 그 참회록이라는 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외워서 낭송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여기서 이거 상금도 타고 뭐 이거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상금을 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낭독을 딱 했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제 낭송을 듣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학생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저 서울인데요. 했더니 아니 말투가 이상한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왔는데 바로 그 앞에 이제 윤동주 시 문학상 공모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라도 해볼까? 해서 처음 시를 써서 냈는데 그 전에 저는 소설이나 희곡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지 사실 시를 잘 알거나 시를 많이 읽어본 경험은 없었거든요. 잘 모르기도 했고. 네네.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하게도 문학상을 타게 됐어요. 그 상금을 지금 어디에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뭐 아마 먹고 노는 데 썼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뒤로도 저는 쓰는 사람은 아니었고 읽는 사람에 더 가까웠는데 네.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막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직업인데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소거된 목소리들이 더 많은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내가 보는 거랑 너무 다른데 이건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게 저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네네. 우연찮게 대학교 때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 쓰게 된 장르가 또 이제 시가 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네.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소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시가 시간적인 부담이 덜해서 처음 시를 써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시를 쓰면서 스스로 막 응모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네. 계속 끝나고선 이제 습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응모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낭송을 했다가 낭송에는 재능을 발견을 못하고 그럴 거면 쓰자 해서 창조자가 돼버렸어요. 역시 건축 하는 사람답게. 네, 그 건축은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술이면서 생활이기도 하고 정교한데 또 정확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가장 체계화된 예술이다. 또 가장 정직한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시인들이 시를 쓸 때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이제 구상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적 허용이나 초과 함축 같은 그런 이제 시어 특유의 방식들이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 건축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유사성 같은 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구조적인 것도 계산하고
법적 조건들도 맞추고 뭐 네. 가령 이제 높이 제한에 따라 건물 층수도 정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건물들과 조화가 맞아야 되니까 뭐 미관 심의도 거치고 뭐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도 잡고 유리창 하나도 막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현장에서 또 이게 그대로 다 적용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오히려 설계도면상에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푸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보는 천장에 보면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수평 부재예요. 근데 건축 도면에는 보가 있는데 기계 도면을 보니까 거기 배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간섭이 생기니까 배관 경로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돌리나 뭐 이런 거 사실 현장에서 다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도 큰 틀에서는 물론 설계 단계에서 다 결정이 되지만 그 디테일들은 현장에서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도 네네. 뭐 모서리 마감이라든지 네. 뭐 다른 두 개의 재료가 만났을 때 그 사이를 이제 어떻게 정교하게 처리하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대충 하게 되면 공간의 품질이 떨어지니까 네. 저희가 그 실제 이제 공사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디테일을 고민을 해 가면서 건축물을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건축이 제 직업이고 시는 이제 직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유사성을 사실은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가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하셔서 또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재적인 특성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시 쓰는 작업도 뭐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인상과 틀이 있고 네네. 그걸 이제 작업해 나가면서 써 나가면서 이제 디테일들을 조금씩 고민해 나가면서 완성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제가 작업할 때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는 목수랑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구조를 세우고 뭐 토대를 만들어서 이런 어떤 작업 과정은 비슷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했는데 건축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여진 시인의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인님의 이제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나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업무 시간이 9 to 6라서 네. 7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고요. 네. 네, 늘 그렇지만 알람 소리를 한 4번은 듣고 나서야 겨우 일어나요. 5분 간격으로 늘 맞춰놓거든요. 네. 가끔 그러다가 눈 뜨면은 이상하게 개운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망했구나, 지각이구나 이럴 때도 있고요. 네. 늦잠 잤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커피 내리고 네. 회사에 도착해서 이제 오전에는 밤 사이에 쌓인 메일 답변하고 네. 문서 결제하면 이제 시간이 금방 가고. 네.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저는 좀 자리에 엎드려서 자는 편이에요. 네, 그래야 이제 오후 시간을 또 버틸 수 있어서 잠은 소중하니까요. 네. 또 오후에는 회의하고 뭐 도면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뭐 계획서 검토하고 또 회의하고 그러면 오후 시간도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뭐 저녁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요새는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려서 산책 많이 하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녁 10시쯤 되는데 그때 또 잠깐 업무를 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차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그래서 밤에도 이제 업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자정부터 책을 읽거나 네. 뭔가를 조금씩 끄적거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솔직히 그보다는 이제 뭔가 비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네. 사실 노래 듣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시를 언제 쓰세요? 주말에? 주말에 씁니다. 네. 맞아요. 엔잡러들은 주말에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우리에게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어도 또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언제일까요?
일이 기쁨이요. 네. 퇴근할 때가 아닐까요? 맞아. 일이 끝나는 순간 일이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네. 그 정문 딱 벗어나는 순간, 회사 네. 정문 벗어나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기분. 이제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죠. 네. 네, 맞아요. 일의 기쁨은 일이 끝날 때다. 뭐 이런. 네. 그래도 사소하게, 정말 사소하게 즐거울 때는 뭐 회사 식당밥이 맛있을 네, 때라든지. 그거 중요하죠. 네. 네. 점심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리고 회의가 갑자기 취소될 때 너무 좋아요. 아니, 회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회의가 좀 아무래도 여러 분야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많은데 취소될 때 가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회의가 힘들죠, 사실. 그 바쁜 과정 속에 이제 그 시인님의 루틴 같은 것들에 붙어서 가는 나 일할 때 이것만은 꼭 필요해. 이렇게 시인님의 노동을 달래주는 어떤 무엇이 있을까요? 뭐 출근길 커피라든지 노동요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기본템이나 꿀템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노동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월급? 못 달래줄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래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노동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저 커피도 마시고 노동요도 많이 듣는데 네. 일할 때 너무 답답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 이제 알땡딘에 접속해요.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알라딘에 접속해서 책을 삽니다. 나 알땡딘이 어딘가 했네요. 알라딘. 땡라딘이라고 하면 알았을 텐데. 네, 땡라딘에 접속해서 책을 삽니다. 네. 네. 퇴근해서 집에서 택배 받아서 딱 열어보면 이제 새 책이 잔뜩 들어있는데 네. 그때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했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데 또 네. 사실 그걸 다 읽지는 못하고 네.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집에도 책이 쌓여가고 네. 제 장바구니에도 이렇게 책 목록이 쌓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힘든 시기에는 결제 예상액이 이렇게 밑에 뜨잖아요. 네. 그 금액이 엄청 커요. 그 금액을 보고 이번 달은 고생이 많았구나. 그리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총액을 보면 총액이 높으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고. 마구 이렇게 막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그래도 그걸 책으로 하시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뭐 먹는 거나 이런 걸로 하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이력서 업데이트도 하고요. 네. 이직 사이트도 들어가서 막 구경하고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언젠가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언젠간 이곳을 나가리라 하면서. 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이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녔던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합니다. 저는 그때 백화점을 많이 갔죠. 카드를 정기적으로 써서 회사를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저희 맞아요. 네. 그리고 혹시 시인님 창작하실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텐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를 쓸 때 노래도 이거저거 틀어보고 조명 위치도 괜히 바꿔보고 커피도 막 마셔보고 네. 아이스도 마셨다가 이제 따뜻한 것도 마셨다가 심지어 제가 의자도 당근마켓에서 여러 개를 사서 막 앉아봤는데 결국 안 써지는 건 그냥 저희 문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창작도 해야 되고 또 엔잡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체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밤늦게 뭘 하려고 할 때 체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관리할 체력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일하면서부터 막 어딘가는 늘 삐그덕거리는 상태로 지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저 족저근막염도 있었고 탈모도 있었고 무릎 탈골도 있었고 지금은 건초염으로 막 물리치료 받고 있거든요. 너무 TMI인가요? 아니요,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퇴근하고 이제 물리치료실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는데 요가 하고 있어요.
아, 요가요? 네, 네, 그래서 어울리시네요. 진짜 살아야겠다. 지금 죽을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가를 하는데 네. 요가가 되게 좋은 게 생각을 비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 여기에도 근육이 있구나. 막 이 뼈가 사실은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나의 몸이 사실은 무궁무진한 거였구나. 그렇다고 다 동작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을 가진 몸이라는 거를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요가를 하다 보면. 네, 요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 흔히 대체로 워라벨이라고 말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엔잡러의 수다에서 저희 그 워크라이팅 밸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님의 또 이 워라벨은 워라벨이지만 워크라이팅 밸런스 같은 거 네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말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네. 관리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구글 캘린더랑 카톡에 있는 나와의 채팅 메시지를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적어놓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든요. 중간중간. 그러면 이제 그날 해야 될 일들이 끝나면은 그 내용을 삭제를 하면서 네. 뭔가 미션 컴플리트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지어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기계의 도움을 빌려야 되더라고요. 기억을 그쵸. 다 못해서 해야 될 맞아요. 일들을. 네. 아, 그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네네. 어쨌든 일 자체가 많으셔가지고 부담되진 않으세요? 창작하고 병행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많은 활동들을 동시에 해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모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 활동도 하는데 저는 창작이라는 활동을 하니까 이거는 다른 활동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저에게는 필요한 일이라서 네. 이 창작을 할 때는 다른 활동들을 잠시 미뤄두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제 사전에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마감 직전에는 여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회사 업무가 안 밀리도록 뭐 회의나 중요 일정들을 사전에 다 해놓거나 네. 뭐 그래서 그런 조율들을 그때그때 적절히 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와 건축의 영역으로 오가는 것도 사실은 뭐 매력적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또 도피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시가 잘 안 될 때는 뭐 건축에만 집중을 하고 또 건축일 자체가 슬럼프가 오면 또 시에 집중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가능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일에 매달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이 저에게 매달려서 막 그것 때문에 야근하고 막 저는 일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막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는 회사에서 가끔 핸드폰으로 뭐 시나 소설들을 읽기도 해요. 잠깐 짬이 날 때는. 네. 사실 처음에 시를 썼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 싶다, 하지 못한 말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도피처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건축가 결국은 시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텐데 이 시도 언어의 구조물이고 그 안에 공간을 또 상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시인님의 시의 세계를 볼 때 시적 공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고민을 해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시적 공간은 뭘까? 제가 글을 오래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건축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이 건축물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천장이 있는데 그 네. 속에는 또 배관이랑 케이블이 있고 네네. 또 그 속에는 이 건물에 필요한 물, 에너지, 네. 공기 뭐 이런 게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는 그것이 현실에 있는 것이든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이든 뭐 거기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이 시적 공간을 구성하는 일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우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시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지로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노동 환경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곳은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장 안에서 겪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제가 건축일 한다고 하면 그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국제개발 분야에 있다고 하면 그거 좋은 일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모든 직업은 사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뭐 생활이 가능한 경제 조건을 보장해주고 뭐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뭐 그게 어떤 것이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직장인들 꿈이 퇴사일 것 같은데 근데 진짜 5년간 정말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가령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됐잖아요. 네. 사실 주 40시간이 맞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이러면서 사무실에서는 6시에 컴퓨터가 딱 꺼져요. 네.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어서 우리가 차차 요거를 확대해 나가야겠지만 컴퓨터가 꺼지고 또 10분 있다 다시 켜지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일시에 컴퓨터에 뭐 업무 종료 스크린이 뜨고 그걸 모두가 본다는 건 네. 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정시 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밤 늦게까지 회사에 존재하는 것, 회사에 그냥 있는 것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가 업무가 딱 한 차례 중단되면 시계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갈 시간이구나. 네, 이제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상하게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씩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건설 현장에도 뭐 중대재해법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이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네.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쌓여 나가면서 우리가 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전에 출근 시간은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는 것이 회사 생활이다.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전에 시인께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께 영향을 끼친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읽고 싶은 구절은 이승우 작가님의 에세이 소설가의 귓속말 중 일부입니다. 네, 그럼 한여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것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섣불리 규정하고 넘겨짚고 유형화하고 관성에 넘어지지 않는 것, 벼르고 깨어있는 것, 집중하는 것, 참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 모든 것을 지금 처음 접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모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고 모든 소식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것, 해질 무렵의 하늘이나 특정한 방향으로 구부러진 나무의 자태나 골목길에 매달린 간판이나 그 간판에 덮인 먼지들이나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바닥의 커피 찌꺼기나 무엇이든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경이로움을 가지고 보는 것, 그런 것. 네. 너무 멋진 구절 읽어주신 것 같은데,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자주 읽는 문장 구절인데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되게 쳇바퀴 돌리는 삶 같잖아요. 네. 아침에 출근하려고 눈 뜨고 네. 회사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같은 네.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별다를 것 없고 똑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근데 사실 들여다보고자 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에 특정한 방향으로 구부러진 나무의 자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평소에는 회사 주차장에 있는 나무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또 출근이라니 이러면서 이제 딱딱 들어가는데 네. 어느 날 그 앞으로 이제 야옹이가 뛰어가서 막 다가갔어요. 근데 나 나무가 진짜 뭔가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네. 막 괜히 껍질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보는 마음, 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네. 그게 좋든 나쁘든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간혹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주 읽는 구절입니다. 함께 네. 공유하고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일깨우면 확실히 네. 세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시인님 첫 시집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첫 시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빨리 닿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때가 되면 또 어여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네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시집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네. 또 이제 건축 관련 일을 하시니까 나의 네. 엔잡하고 관련된 다른 장르의 글쓰기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지금은 이제 첫 시집 원고 작업 중인데 네.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저도 다양한 글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뭐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제가 평일에 일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네. 스스로는 노동일기, 퇴사하기 전까지 쓰는 일기 막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그래서 그날 회사에서 막 누가 말을 되게 예의 없이 하면 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싹싹해지는 사람이 있는 걸까? 음.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막 주저리 이제 쓰는 일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하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이제 일기는 저한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글인 것 같아요. 저랑 반대시네요. 저는 일기가 살생부인데. 살생도 있습니다. 네, 데스노트. 우리 소심해가지고 노트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첫 시집 내면서 또 재밌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 시인으로서의 꿈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시인으로서의 꿈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네. 그러니까 마음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좋은 글도 힘 있는 글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이런 네. 문장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정의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다들, 땡땡이란 네. 무엇일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땡땡은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저한테 엔잡이란 밸런스 게임이다. 순간순간 저희가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레벨업을 한다고 믿는 그런 게임에 우리는 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저장하고 끄고 싶거나 리셋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는 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그 전원이 꺼지면 죽음인가요? 왠지. 네. 꺼지지 않도록 조심을.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건축이든 뭐 글쓰기 노동이든 가사 노동이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 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누군가는 이 내용을 출퇴근길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문장의 소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한여진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문장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문장의 소리 게시판과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사연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지원해 드립니다. WBT 컴퍼니에서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 술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봄,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그리고 진행의 이영주였습니다.